수사를 지휘하기 위해서 긴급하게 윤석열 정부에서 투입한 검사가 있어요. 같은 동일인 맞아요. 안 그러면 큰일 나겠는데. 아니 맞아요. 수사 과정을 다 적게 돼 있고 검사 징계 청구는 누가 하죠? 총장이 합니다. 그때 그 총장이 누구? 뭔가를 음모할 수 있는 자료를 구추는 자체가 어떻게 그냥 기억을 못하는 내용들이 많고 이 사람 왜 불렀는지를 참 기억이 안 나세요? 그 부분 30번을 넘게 수정시켰는데. 진짜 영화 같은 주장이 나왔습니다. 대북 송금 혐의로 구속된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가 법정에서 한 주장인데요. 대북 송금은 이재명 대표와 관련이 있다는 증언을 원하는 검사의 묵인하에 검사실 앞 창고에서 회유성 술 파티가 있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최종적으로 이제 피고인 신문을 하거든요. 네. 피고인 신문을 하는 과정에서 나온 얘기인데 당시에는 이제 이미 김성태, 방용철 등이 다 구속되고 이제 잡혀 있는 상황이에요. 그 사람들은 돈을 이미 북한한테 송금을 한 거예요. 근데 송금 목적이 원래 자신들의 계약서에 나와 있는 내용과 달리 이재명 지사를 위해서 송금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는 그냥 부속품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중요하지 않다. 어차피 이재명은 들어간다. 이재명을 들어가는데 우리가 여기서 역할을 해주면 우리는 산다. 우리는 나올 수 있다. 근데 이런 얘기를 하는 그 과정에서 이게 회유죠 일종의. 그러니까 형님도 빨리 우리 편에 서서 불어라. 그리고 검찰에 협조해라. 김성태 부회장이라는 사람이 이화영 부지사를 설득을 하는 거야. 아, 이화영 씨 참 답답한 사람이네. 형님이라고 부릅니다. 형님이에요? 네. 아, 이화영 형님. 네. 화영이 지금 형님. 이 검찰에서는요, 우리는 관심도 없어요. 이재명이 죽어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참 답답하시네, 형님. 하면서 빨리 이재명 관련해서 빨리 불고 우리 끝냅시다. 이런 거를 설득을 했다는 건데, 이 설득하는 이 장을 검찰의 어떤 용인하에 펼쳐진 것 아니냐 하는 주장을 한 거죠. 세 명이 공범 관계이기 때문에 원래 만나면 안 돼요. 대질 신문할 때를 제외하고는. 근데 만나게 해서 독립한 방에 창고라고 이름 붙여진 1313호 검사실 옆방인 그 창고라고 이름 붙여진 방에서 가운데 테이블에 있다는 겁니다. 거기서 이른바 말 맞추기 세미나를 열었다는 거예요. 근데 세미나를 열면 재미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회덮밥과 그리고 그 김성태 전 회장이 그렇게 연어를 좋아한대요. 그래갖고 연어회를 시키고 소주를 시켜서 흰 종이컵에 따라서 같이 마시면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사람들은 다 구속 수감된 사람들이야. 우와. 그런데 검찰에 가서 검사실 바로와 창고라고 쓰여 있는 데서 이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 현재 수원지검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황당한 주장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만 이화영 평화부지사는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을 법하다고 보세요? 아니면은 허황된 주장을 하고 있다고 보세요? 연어를 하고 술을 먹게 했다 이런 부분은 수십 년 전에 이미 말았어요. 근데 그게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이런 경우를 막기 위해서 형사소송법을 개정해가지고 수사 과정을 다 적게 돼 있어요. 몇 시하고 뭐 했고 이걸 적게 돼 있습니다. 이거 하지 않으면 이렇게 해서 나온 증거는 증거력도 없어지고 또 관련 검사나 수사관들은 감찰해 가지고 엄청 문책해야 되거든요. 처벌도 받아야 할 사안이고. 만약에 이거 사실이라면 이 담당 검사는 탄핵 당해도 마땅한 거죠. 위법행위란 거죠. 신뢰도가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 왜죠? 왜냐하면 이 사건의 수사를 지휘하기 위해서 긴급하게 윤석열 정부에서 투입한 검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2차장을 다른 데다 보내고 굳이 인사철도 아닌데 저기 평택지청장으로 있던 김영일 검사를 2차장 직무대행으로 꽂았단 말이에요. 왜 실명을 또 거론해? 아니요, 이분은 유명한 분이에요. 이분이 검사로 있을 때 뭘 했냐면 이른바 다단계 사기범 수사를 하면서 다단계 사기범들끼리 그 검사 집무실이라고 그래서 독립한 공간이 있거든요. 조사실하고 달리 그냥 아무나 못 들어가는 독립한 공간이 검사방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넣어주고 거기서 그 검찰청 전화를 자유롭게 쓰게 해줬어요. 왜요? 수사정 뭐 이렇게 첩보 좀 제공받는다고 그렇게 한 거죠. 그러면서 그 다단계 사기범들이 거기서 2차 사기를 벌입니다. 전화를 가지고 그렇게 다단계 사기범들한테 정보를 받는다는 아니면 회유를 한다는 목적으로 편의를 제공한 거예요. 근데 제공된 편의를 받은 그 다단계 사기범이 그 제공된 편의를 통해서 1,000억 원이 넘는 그러니까 원래 1차 다단계 사기보다 더 큰 사기를 벌입니다. 그럼 거기가 범행 현장이 돼버리네. 범행 현장이 돼버린 거죠. 검사 집무실이 어처구니가 없네. 같은 동일인 맞아요. 안 그러면 큰일 나겠는데. 아니 맞아요. 너무 심각한 이야기인데. 맞아요. 네, 그때 그 검사를 징계해야 된다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검사 징계 청구는 누가 하죠?
총장이 합니다. 네. 그때 그 총장이 누구냐? 윤석열 검사. 설마 뭐만 하면 이것까지 틀어막아요. 그냥 막 갖다 붙이는 거 아니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뭐만 나쁜 일만 생기면 윤석열이래. 끝까지 틀어막습니다. 진짜 그 다단계 피해자들이 그렇게 검찰청 앞에서 시위를 하고 제발 이 김영일 검사를 중징계해달라, 파면해달라 네. 요구를 했는데 네. 와. 안 합니다. 청구 자체를 안 해요. 와. 끝까지. 아니 너무 끔찍하다. 그 동일 검사가 맞다 이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게 진술회유에 굉장히 특화된 분이에요. 그러니까 전례가 그분이 있으니까. 또 누구냐? 옛날에 한명수 총리 그 진술회유 사건 그건 알죠. 관련해 가지고 재조사 들어갔을 때 무혐의 처분한 검사입니다. 아, 그게 다 동일인이에요? 동일인입니다. 그래서 이 이화영 부지사의 주장이 좀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는 그렇습니다. 거군요. 그래가지고 결국에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을 뒤바꿔낸 다음에 그 뒤바꿔낸 진술을 토대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지금 대구지검 서부지청장으로 가셨는데 자, 이거 감찰을 하려면 법무부가 나서야 되는 거죠? 법무부가 할 수도 있고 대검이 할 수도 있는데요. 네. 대검보다는 법무부에서 감찰하는 게 훨씬 낫죠. 법무부에서 하는 게 낫다. 예. 자,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박성재 전 고검장을 법무부 장관으로 급하게 내정했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지금 뭐 법정에서 주장한 거지만 네. 보도도 엄청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법무부에서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는 김영일 검사가 했던 사건 중에 유독 그렇게 진술회유와 관련된 사건들이 많기 때문에 네. 이 사건 지금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도 신빙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진실이 규명돼야 되고 네. 결국에는 이화영 부지사가 이 건 관련해 가지고 이런 식의 진술회유를 하는 사건들이 그러면 이화영 부지사 건에만 있느냐? 아닙니다. 뭐냐면 조사 과정에서 그렇게 휴식하고 뭐 얘기하고 면담하고 하는 걸 다 기록으로 남기게 돼 있다고 네. 하셨잖아요. 아까 그랬죠. 그게 그렇게 돼 있거든요, 실제로. 네. 그 법과 규칙에 따라. 네. 근데 지금 이재명 대표 재판 사건에서의 검사들도 네. 심지어 제대로 된 면담 조사서가 없는 것도 많아요. 그러면서 장시간 7시간 8시간씩 면담을 합니다. 와. 야당 대표가 아니라 야당 대표와 관련된 다른 사람들을 조사할 때 그렇게 해요. 아. 네. 대표적인 게 유동규 사건이에요. 유동규에게도 보면 면담 조사서가 없어요. 근데 7시간 8시간씩 그것도 어떻게 확인했느냐? 출정 기록 때문에 확인된 거예요. 운동 시간에 이모 씨가 제게 말하기를 자신이 김영일 검사실에 계속 나가는데 방산수사부에 있다가 이번에 특수일부로 옮겨 실적이 필요하니 뇌물 사건 있으면 1억 줄 테니 하나만 하자. 그리고 너 개인 일 보도록 접견 변호사도 제공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수사 보고서를 L 변호사에게 넘겼고 이모 씨는 김영일 부부장 검사가 너무 좋아한다며 때가 되면 진행하겠다 했습니다. 브로커 죄수 이 씨의 전화통화 녹취 파일을 입수했습니다. 네네. 그럼 다음 주 정도는 갈 수 있는 거냐? 그거는 모르죠. 전화해보고 말씀드려야죠. 이 통화가 이루어진 2018년 6월 18일 브로커 죄수 이 씨는 감옥에 있었습니다. 감옥에 있어야 할 사람이 자유롭게 외부인과 전화 통화를 한 겁니다. 발신 번호는 02-530-4426번. 이 번호는 어디일까? 통화 기록에 찍혀서 그러는데요. 거기가 중앙지검인가요? 네, 중앙지검입니다. 아, 어떤 부서인가요? 놀랍게도 이곳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1부. 통화가 이루어진 2018년 6월 당시 검사 배치표에 따르면 이 번호는 서울중앙지검 특수수사 1부의 부부장 검사실, 즉 김영일 검사실이었습니다. 브로커 죄수 이 씨가 김영일 검사실에서 검사실 전화로 최소 4차례 외부인과 통화한 사실이 확인된 겁니다. 그런데 브로커 죄수 이 씨가 김영일 검사실에 드나든 횟수는 이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브로커 죄수 이 씨는 2016년 한 해 동안 김영일 검사실에 무려 94번 출정을 나갔습니다. 주말을 제외하면 이틀이나 사흘에 한 번꼴로 구치소가 아닌 검사실에서 지낸 겁니다. 이 정도면 죄수인지 김영일 검사실에서 일하는 수사관인지 헛갈릴 지경입니다. 2017년에도 47번, 2018년은 7월까지만 23번의 출정을 나갔습니다. 감옥 안의 브로커, 죄수들, 그리고 특수부 검사. 돈과 사건, 편의를 맞바꾸는 공공연한 삼각거래. 죄수는 돈을 받고 검사는 사건 정보를 받고 다른 죄수는 검사실을 개인 사무실처럼 사용했습니다. 죄수 K가 브로커 죄수에게 받은 6천만 원. 그럼 이 돈은 누구의 돈이었을까? 그 돈의 주인은 검사와 무슨 관계였을까? 피해자가 12,000여 명, 피해 금액은 무려 1조 800억 원에 달하는 IDS 홀딩스 사건의 주범 김성훈입니다. 김영일 검사는요,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 소속 검사였습니다. 그런데 김영일 검사는 2017년 1월 자신의 업무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김성훈을 검사실에 출정시키기 시작합니다. 김성훈은 구속된 지 5달 뒤인 2017년 1월부터 김영일 검사가 있던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 408호에 35번 출정을 갔습니다. 김영일 검사가 중앙지검 특수 1부로 자리를 옮긴 뒤에는 특수 1부 1003호실에 34번 출정을 갔습니다. 김성훈이가 김영일 부장실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불러서 갔는데 김영일 부장이 그때는 부부장이죠. 부부장이 편하게 둘이 얘기해라 해서 당시는 김성훈의 1, 2심 재판이 모두 끝난 상황이었습니다. 이미 수사가 다 끝나고 1심, 2심 뭐 다 끝난 상태에 김성훈이가 김영일 부장실에 가 있을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사건도 담당 검사도 아니고 그 사건에 아무 관여가 없는 검사가 왜 수용자를 불러내서 밥 사주고 차 주고 하는 이유를 저는 도저히 이해를 못하고. 김영일 검사는 교도관이 입회하지 않은 상태에서 김성훈에게 외부 음식도 제공했다고 합니다. 교도관은 밖에서 검사실 밖에서 의자에 앉아 있고 없습니다. 교도관이 입회하지 않았어요. 초밥만 시켜먹는 게 아니라 뭐 필요한 거 먹는 거 시켜주고 그러죠. 거기에서 일반 음식을 수용자한테 범죄자한테 밥을 시켜준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거물 재소자, 대검에 출정을 다니는 재수, 그리고 감옥 속의 브로커 재수, 거물 재소자의 형집행 정지 로비를 위한 이들의 삼각 검은 거래. 여기에는 이른바 접견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이었고 그 자금은 김성훈의 범죄 수익 은닉 자금, 즉 금융사기 피해자들의 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시작은 서울지검 특수부 검사실이었고 검사의 협조와 방조가 없었다면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기억을 못하는 내용들이 많고 이 사람 왜 불렀는지를 저 김성훈 씨를 출정시킨 게 기억이 안 나세요? 30번을 넘게 출정시켰는데. 그러니까 김성훈 씨라든지 그 얘기는 거기에 뭐 여러 사람이 나와. IDS 피해자들한테 한 말씀 좀 해주세요.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거기 질문이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 검사님 방에서. 그게 방에서 했다고 어떻게 확신하십니까? 검사님 방에서 김성훈하고 하고 만나게 해주셨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만나게 해줬다는 게 누가 그래요? 제가 만나게 됐다고. 같은 날 출정을 가 있지 않습니까? 각자의 사건이 있어서 소san 겁니다. 참나. 제가 접견에 가서 주로 한 일이 뭐였냐면 한 씨가 김영일 검사한테 그 김성훈 씨 그 출정 나오게 하는 거 그걸 부탁을 하면 이제 제가 접견에 들어가서 이날은 나간다, 이날은 못 나간다 그거 정해주는 일이 주요 업무였어요. 이런 것도 처음에는 신기했죠. 그래서 한 씨가 뭐 이런 사람인지를 모르고 우리 회장님이 되게 돈 재력도 그렇고 이 힘이 센 사람인가 보다. 한 씨가 김영일 검사와 소통을 한 뒤 출정 날짜를 알려주면 자신이 김성훈에게 접견을 가서 그 날짜를 전달해줬다는 겁니다. 최 변호사의 말이 사실이라면 김성훈이 출정을 갈 때마다 김영일 검사와 한 씨가 사전 협의를 통해 날짜를 조율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김영일 검사의 협조를 의심하게 하는 정황은 또 있습니다. 자금 집행을 담당하는 김성훈의 금고지기 예모 씨를 검사실로 불러 김성훈과 수차례 만나게 해줬다는 목격자의 진술입니다. 여기는 수시로 출입을 했다고 보면 됩니다. 저 방위수사부에 있을 때도 뭐 수시로 들어갔고 또 특수일부 김영일 부장이 왔을 때도 이제 가 왔으니까 우리는 특수부에서는 한 번도 봤죠. 예 씨는 홍콩에 숨겨놨던 김성훈의 범죄 수익 은닉 자금 27억 원을 한 씨에게 전달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 인물입니다. 재수가 판결 나온 재수 받은 사람이 금고지기를 검찰에서 자유롭게 불러서 독대를 해서 뭔가를 음모할 수 있는 자리를 굳추는 자체가 다른 거 다 떠나서라도 어떻게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거 어떻게. 최모 변호사와 목격자 두 사람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김영일 검사는 IDS 피해자들을 2번 울린 한 씨의 범죄 행각과 결코 무관하다고 할 수 없을 겁니다. 김영일이 돈이 어디로 흘러 들어갔겠어요. 물론 간 돈이. 김영일은 자천이 되고도 남아야 될 상황, 옷을 벗어야 될 상황인데도 영전을 했어요. 그 당시에.